충격적인 소식. 윤명선 씨가 빈예서 씨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눈물을 쏟았다. 무대 조명이 켜지는 순간 객석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팽팽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단지 한 곡의 무대를 보러 온 게 아니었다.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다. 윤명선이 직접 작곡한 신곡이 공개된다. 그리고 그 곡을 부르는 이는 빈예서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무대 뒤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대기실 복도 끝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낮게 교차했다. 오늘 편곡이 바뀌었다며? 가사, 그게 진짜라면 난리 날걸. 누군가가 마치 금기어를 말하듯 입술만 달싹였다. 초등학생. 빈예서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손바닥을 꼭 눌렀다. 평소라면 무대 오르기 직전에도 농담 한마디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는 타입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괜찮아요? 하고 물었지만 빈예서는 미소만 짧게 붙여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거울 속 자신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에 박혀 있었다. 가사였다. 연필로 눌러 쓴 듯한 글씨. 맞춤법이 완벽하지도 표현이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들은 한번 읽고 나면 가슴속 어딘가를 콕 찌르고 지나갔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무대 위로 가기 직전 빈예서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누군지 모를 만큼 오래전 기억이었는데도 그 말만큼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의 가사와 너무 닮아 있었다. 한편 심사석. 윤명선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무대 바닥이 아닌 무대 뒤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곡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였다. 이 곡을 세상에 내놓을지 아니면 서랍 속에 묻을지. 윤 선생님, 준비되셨죠? 옆자리 누군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는 짧게 네 라고만 답했다. 목소리는 괜찮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습관은 그가 긴장할 때만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조명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무대 중앙에 한 줄기 빛이 떨어지고 그 빛의 한가운데 빈예서가 섰다. 관객은 숨을 멈췄고 카메라는 그녀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했다. 빈예서는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그 짧은 동작이 마치 결심을 꺼내는 의식처럼 느리게 보였다.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노래의 멜로디는 의외로 단순했다. 화려한 기교로 관객을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요처럼 맑았다. 그런데 단순함이 주는 힘은 잔인할 정도로 강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노래는 잘 부르면 끝인 곡이 아니다. 잘못 부르면 마음이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빈예서는 기교를 과하게 얹지 않았다. 소리를 크게 부풀리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읽어주듯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에 올렸다. 그리고 그 가사가 관객의 귀가 아닌 심장으로 곧장 떨어졌다. 엄마가 웃으면 집이 따뜻해져요. 아빠가 늦게 오면 시계가 미워져요.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참았다. 시계가 미워진다니 너무 솔직해서 웃기기도 했고 너무 솔직해서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다. 바로 그 지점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윤명선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그는 처음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익숙한 반응이었다. 작곡가의 귀는 냉정하다. 음정, 호흡, 발음, 템포 모든 걸 계산한다. 그런데 두 번째 후렴에 접어들 무렵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계산이 무너졌다. 표정이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 잠가둔 문이 스스로 열려버린 사람처럼. 빈예서는 후렴을 반복하지 않았다. 반복 대신 한 번 더 깊게 들어갔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로. 가사는 더 단순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오늘도 나는
괜찮은 척 했어요. 근데 밤이 되면 괜찮지 않아요. 그 문장을 부르는 순간 빈에서의 목이 잠깐 잠겼다. 누구든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관객은 그 작은 떨림에 전율했다. 지금 무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무너져도 괜찮다는 기대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리고 그때였다. 심사석에서 윤명선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가 단지 생각에 잠긴 줄 알았다. 그러나 카메라가 조금 더 다가가자 화면 속에서 분명히 보였다. 그의 눈가가 번쩍였다. 눈물이었다. 그는 손등으로 급하게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시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숨을 삼키듯 어깨를 살짝 들썩였다. 윤명선이 운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 중 누군가는 그 순간 입을 틀어막았다. 그 이름은 감정의 동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사람. 냉정한 음악의 세계에서 수많은 스타를 길러낸 인물. 그런 그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듣고 그것도 누군가의 무대 위에서 울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는 바로 터지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멈춘 정적이 먼저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확인하느라 손뼉 칠 타이밍을 잃었다. 빈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그런데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다. 마치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듯. MC가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라왔다. 빈예서 씨, 방금 무대 어떠셨어요? 그 질문은 사실 왜 이렇게 불렀냐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빈예서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객석을 보지 않고 심사석을 바라봤다. 정확히 윤명선이 있는 자리였다. 이 노래, 선생님이 만든 노래 맞죠? 빈예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가사를 처음 봤을 때요. 이상하게 제가 어릴 때 제 마음 같았어요. MC가 숨을 들이켰다. 가사,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가사가. 빈예서는 한번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다. 네, 초등학생이 쓴 가사예요.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는 윤명선을 비췄다. 그는 여전히 눈가가 붉었다. 윤명선은 마이크를 잡기 전 잠깐 멈췄다. 숨을 한 번 길게 뱉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약간 갈라져 있었다. 기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 싶었어요. 모두가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초등학생의 정체. 왜 그런 가사가 여기까지 왔는지. 빈에서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마치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 사이에서 싸우는 표정이었다. 윤명선이 마침내 말했다. 그 가사는 제 지인의 아이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노트를 한 권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현장이 얼어붙었다. 사라졌다고? 그 말은 단순히 전학을 갔다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다. 누군가의 마음이 노트에 남겨진 채로 끝나버린 이야기. 빈에서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 노트를 읽고 한동안 못 불렀어요. 너무 아파서요. 그녀는 손바닥을 펴 보였다. 손바닥에 작은 자국들이 보였다. 손톱으로 파고든 흔적 같았다. 근데 오늘 부르기로 했어요. 누군가가 괜찮은 척만 하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누군가가 훌쩍였다. 그리고 그 훌쩍임은 번졌다.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였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 늘어났다. 감동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우리도 괜찮은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칼처럼 들어왔다. 윤명선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빈예서 씨가 오늘 그 가사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